화이트 비치, 에메랄드빛 바다, 지상 최후의 천국.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의 진주. 2억 명 인구의 7,000개 군도의 하늘이 비어 있다고. 한국과는 70년 절친. 카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상당히 편안하고 이해도도 높고 문화가 비슷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모든 걸 제치고 집중을 해야 될 사업이구나. 공군 항공기끼리 결혼 후 말싸움. F-50은 아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꺼낸 만능키.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리핀 공군의 롤 모델. 대한민국 공군.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아니 이런 걸 우리가 왜 진작에 안 썼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창공의 한류 T-50 필리핀 수출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 방위산업계의 히트 상품 T-50 계열의 수출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생한 말씀 듣기 위해 T-50 수출 주역 두 분과 방위산업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삼성항공 시절부터 현재 카이에 이르기까지 국산 항공기 개발과 해외 수출 업무를 이끌어오신 이봉근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근입니다. 역시 카이에 근무하시며 T-50 체계 개발과 해외 수출 사업 현장에서 활약해오신 신동학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플래튼의 홍희범 편집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T-50의 첫 수출지인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태국에서 펼쳐진 대역전극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항공기가 수출됐다는 사실만도 이제 기분이 좋은 이야기지만 또 이제 그 과정을 들을수록요, 이 무기 체계가 얼마만큼 흥미진진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또 감동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만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주신 세 분께 또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예. 이제 오늘은 우리의 첫 국산 전투기 FA-50의 필리핀에 수출된 과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예. 이제 FA-50을 수출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공군이 사용했던 전투기를 필리핀에 이제 인도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아, 예. 이제 언제 어떤 전투기를 제공했습니까? 이게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8대 전투기를 필리핀에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수출은 아니고요. 한 대 $100 정도씩 받고 팔았으니까 명목만 수출이고 사실상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공한 전투기가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사용했던 F5A형하고 B형입니다. 총 8대인데요. 이미 그 시점에서 우리 공군에서 퇴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에 이게 넘겨준 거죠. 그 당시만 해도 필리핀 공군의 여건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해서요. 사실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질적으로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던 필리핀 공군이지만 70년대를 기점으로 점점 질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80년대 지난 이후에는 거의 몰락을 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 되면은 이게 우리가 그 전투기를 지원한 이유가 당시 필리핀 공군에 초음속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예. 그 F5AB형을 운용을 하고 있었고 또 미국에서 받은 F8 콜세어라는 콜세어2라는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둘 다 너무 노후되고 또 필리핀 공군에 운영할 자금이 없어가지고 다 퇴역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군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던 차에 우리가 이제 퇴역을 하니까 이제 필리핀에 대한 어떤 관계 개선,
및 장기적인 어떤 방산 수출 포석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그러셨군요. 그런데 사실 필리핀이 어느 정도 여건이 안 좋았냐면은 이 전투기들을 받고도 10년 만에 그것도 결국 다 퇴역을 시켰어요. 후계 기종도 못 세우고 정말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필리핀 여건이라는 게 정말 지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랬군요. F5 8대를 이제 제공을 해준 거, 그것도 그렇게 싼 가격에 또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싸다고 할까? 그냥 공짜죠, 진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학 실장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공군 항공기 수출 과정을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요.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제 대국도 그렇고요.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마다 이게 잠재적 그 고객 국가들을 늘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필리핀 역시 그런 면에서 주요 관심 국가였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당시 이제 카이의 해외 영업팀이 바라본 이 필리핀의 상황이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F5를 공여받은 이후에 결국 이 새로운 초음속 전투기를 구매에 나서게 된 이런 또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7,000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가 약 2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인접한 남중국해는 천연 가스가 매장돼 있어서 굉장히 아주 여러 국가에서 노리는 상당히 요충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2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스카보로 군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천연가스 매장량을 노리고 중국이 2012년 4월 달부터 시료 지배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필리핀은 눈앞에서 자기 앞 바다를 다 넘겨주는 상황까지 돼버렸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가스 매장량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심했던 때고요. 반면에 공군력을 보면 말씀 주셨듯이 그때 가지고 있는 초음속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고요. 단지 OV-10 7대, 그다음에 조종사를 최소한으로 양성시키기 위한 SF-260이나 S-211 5대에서 6대 정도가 겨우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초음속 전투기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2억 명 인구의 7,000개 군도의 하늘이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실하게 초음속 전투기를 갈망할 때였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FA-50이 멀티롤러 경공격 기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봤고 아주 좋은 사업 기회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지금 듣다 보면 필리핀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 안보 환경이 그다음 녹록지 않고요. 뭐 지금 이제 중국과 비롯했던 이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영유권 분쟁이 번번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또 이슬람 무장 단체가 존재하는 등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위험 요소가 존재하긴 하지만요. 한편으로 봤었을 때는 그 위험 요소를 또 우리가 감수할 만큼 필리핀이 또 매력적인 또 이런 요소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카이가 이 필리핀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어디서 찾을까요? 예, 시장 정보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좀 많이 얻었고요. 가장 유효했던 정보가 필리핀이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군을 개혁하기 위해서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걸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필리핀의 군 부대들이 특성상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땅 자체가 굉장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비싼 땅 군 소유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새로운 군 시설을 만들고 하는 활동이 이미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해서 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실체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방장관 또 군 여러 가지 획득 관련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이 상당히 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된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2년 3월 달에 3월 초에 처음 저희 기술진하고 계약팀이 필리핀 공군을 만났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만남이었는데요. 만났을 때 정말 그분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정말 항공기를 가지고 싶고
그 항공기가 가능하다면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비행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비췄고 저희가 운영 중인 항공기하고 군 체계에서 정말 4시간 동안 수없는 질문을 저희가 받아서 소화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만남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거는 모든 걸 제치고 집중을 해야 될 사업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돼서 이후로 실질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제부터 필리핀 FA-50을 구매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볼 텐데요. 고모님, 네. 이제 우선 이제 필리핀 전투기 수주 경쟁에 얼마나 쟁쟁인 선진제 이 방산 업체가 지금 이제 왔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제 아주 치열했던 그 경쟁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필리핀 획득 절차는 일단 그 공군에서 먼저 기술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기술위원회의 이제 역할은 잠정 요구도를 확정을 지어요. 잠정 요구도를 확정하고 나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잠재적인 그 경쟁 기종들을 갖다가 선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필리핀 사업에서는 M346, 그 다음에 자스 39, 그 다음에 L159, 야크 130, FTC 2000, L15, 인도의 테자스, 미국의 F16, 이스라엘의 크피르 등등의 항공기가 서류 평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공군에서 이제 평가 끝나고 나면은 그 경쟁 기종들을 그 순위를 매겨서 그 중에 숏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운 셀렉션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병행해서 뭐를 하냐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죠. 사업별로 여러 가지 이제 획득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별로 이제 계획 예산하고 실행 예산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하고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각군 사령관들이 참석하는 지휘관 회의, 리더스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고위급 회의에서 의사결정들을 이뤄나가고 각 사업별로는 국방 차관하고 차관 보가 주관하는 획득 사업별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절차 단계별로 의사 결정을 이뤄나가는 그런 획득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획득 결정 문서가 발행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FA-50 받았었죠. 그렇게 되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상이 이제 공식적으로 착수가 되면 이제 기술적, 그 다음에 계약 조건별, 가격에 대한 순차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제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경쟁 기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 남는 건 초반에는 M346하고의 경쟁이 치열했고 후반에는 자스 39하고의 경쟁이 또 한바탕 벌어졌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그러셨군요. 예. 뭐 세계 선진 혹은 뭐 선발로 시작됐었던 유수의 방산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집중을 해서 봤었을 텐데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경쟁이 치열했던 기종으로 이탈리아의 M346과 스웨덴의 자스 39를 기종을 좀 꼽으셨는데 각각 고등훈련기나 이 다목적 전투기에서는 뭐 최강을 지금 달리고 있는 이제 부분이었을 텐데요. 이 경쟁 기종을 물리치고요. 결국은 FA-50이 최종의 이제 그 결정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거 핵심 전략이 뭐라고 보십니까? 전략은 이제 사실 그 각 나라별로 이제 전략 구사를 좀 다시 다른 면에서 이제 바라보고 세우게 되고 또 저희들이 실행을 해나가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또 반면에 상대가 갖고 있는 단점 이 둘을 조화롭게 구사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이 마케팅의 뭐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필리핀 사업에서는 M346은 사실 필리핀 공군이 설정한 요구도에 한 2% 부족한 그런 성능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M346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은 상당 부분 필리핀 공군의 요구도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측면에서 좀 상대방의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는 그런 전략들을 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태리의 M346 측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 M346의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필리핀 내부에서도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아키노 대통령 앞으로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FA50은 아니고 M346이 이게 딱 맞는 조건인데 지금 FA50은 아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서신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또 2달에 걸쳐가지고 대통령 궁에 그 반대 해명 소명하는 그 서신을 만들어서 또 제공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마케팅 후반부에 들어서는 또 다른 또 경쟁 상대가 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자스 39였는데 이 자스 39는 스웨덴 정부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의 사브, 이 제작업체가 사브거든요. 사브가 연대해가지고 필리핀 군이 사실 상당히 지금 낙후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군, 해군, 육군 다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 군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향을 군수물자, 불용물자, 중고물자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상당히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짝 우리 필리핀 고객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자스 39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스 39가 FA50보다는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장 능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획득 비용이 좀 높아요. 아울러서 한 30년간 운영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운영 유지비가 또 상당 부분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우호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 훈련을 많이 해요. 남중국해에서. 그때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게 이제 뭐 미국, 일본, 호주 등등이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연합 훈련할 때는 또 통신, 무기체계간의 통신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신의 중요성을 또 저희들이 부각함으로써 스웨덴이 갖지 못한 통신 체계의 어떤 일치성 이런 것들이 좀 약점으로 저희들이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피지기 전략을 쓰셨던 거예요. 핵심적으로 필리핀이 요청했던 사안들을 정확하게 꿰고 계셨었고 경쟁 업체였었던 M346과 더불어서 이 자스 39 갖고 있었었던 네. 강약점을 다 갖고 지금 공략을 좀 하셨는데요. 이번에 편집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필리핀 공군이 M346이나 이 자스 39 대신에요. FA50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앞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결국은 가성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돈은 없는데 당장 해야 될 일은 많은 그런 공군이었어요. 남중국해로 접근하는 뭐 중국의 해상 초계기라든가 기타 군용기들을 뭐 직접 격추는 못해도 최소한 쫓아낼 수 있는 정도 성능은 있어야 되고 또 당장 그 국내에서 회교 무장 반군 단체 상대로 공격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M346은 일단 두 임무 모두 FA50보다 떨어집니다. 그 전에 그 공중 초계라는 임무라는 면에서 특히나 많이 떨어지고요. 그 또 보면 자스 39 같은 경우는 좋기는 한데 과연 당시에 필리핀이 가용한 예산으로 아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도입은 둘째치고 장기적인 유지가 가능은 할까라는 그게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필리핀이 FA50을 살 시점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본격적인 전투기 도입도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FA50을 선택을 하면은 나중에 전투기가 들어와도 훈련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스 39는 훈련기로서 쓰기 힘들죠. M346 같은 경우는 훈련기로 쓸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임무를 당장 수행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 어렵지는 않아도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을 들였을 때 가장 효율이 높은 거는 FA50이 아닐까라고 필리핀에서 판단한 거로 사료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 그 필리핀의 가장 원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 경쟁 기종과 봤었을 때 FA50이 갖고 있었던 어떤 최적화된 부분으로 이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도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예. 더해줘야 될 게 스웨덴도 뭐 중고 잉여물자를 얼마만큼 제공하겠다 리스트업을 했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애당초 지금 필리핀 해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배가 우리가 공유한 참수리급 고속정이고 거기에 이미 전투기까지 공유한 전례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해군의 초계함도 퇴역한 게 지금 최근에 갔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방산물자가 수출만 된 것뿐 아니라 제공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즉 우리가 필리핀의 어떤 안보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서 각인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겠다라고 미래형으로 제시하는 스웨덴보다 더 현실적인 거죠. 예,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2019년 3월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9년 K-팝 프렌드십 콘서트 현장. 한국 다음으로 K-팝을 많이 듣는 나라답게 필리핀의 한국 사랑은 남다르다. 1949년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수교를 맺었고 1950년 6.25 전쟁 때는 7,420명의 필리핀군이 참전해 전사 및 실종 128명, 부상 299명 등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우방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했다. 필리핀은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은 나라다.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등 일반 품목은 물론 무기체계 무역도 활발해서 동남아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한국산 무기체계를 많이 수입한 나라다. 1990년대 우리 공군은 F-52 제공호 8대를 필리핀에 대당 100달러, 약 10만 원에 판매했다. 한국 공군이 F-16 전투기를 도입한 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원조 목적으로 필리핀에 제공한 것이다. 또한 2007년엔 197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아 운용했던 세스나 T-41 초등훈련기 14대도 무상으로 양도했다. 공군기뿐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우리 해군이 30년 동안 운용했던 초계함 충주함을 필리핀에 대당 100달러에 제공했다. 이 밖에도 제비급 고속정 12척과 참수리급 고속정 8척, 물개급 군수지원정 1척 등 한국 해군의 다양한 함정 제공으로 필리핀 해군력이 새롭게 무장됐다. 두 나라의 민간 교류도 활발해서 2010년 이후 9년 연속 필리핀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인이 바로 한국인이다. 70년 외교 역사,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수천 명의 자국민을 파병했던 필리핀. 꾸준한 무기체계 원조로 필리핀 국방력 건설에 기여해온 대한민국. 이 두 나라가 무너진 필리핀 공군력을 재건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과연 대한민국의 T-50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이어 세 번째 수출에 성공하며 필리핀 영공사수의 새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FA-50의 필리핀 수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범근 고문님, 네. 이제 경쟁이 이렇게 어렸던 만큼 이제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이면들도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고객이 아시아 국가인 경우에는 같은 아시아권 기업이 진출하려고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을 좀 마련할 텐데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고, 필리핀에서도 지금 이제 경쟁 업체였었던 이탈리아나 또 스웨덴이 업체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좀 유리했습니까?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 함께 회의를 하든 또는 협상을 하든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편안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만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거의 생활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어하고 셀러라는 그런 어떤 차이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분이 두터워지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진솔한 대화도 또 나누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가정사도 얘기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협의나 또는 회의를 하고 나면은 그 이면에 또 분위기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분위기를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해보면 어느 날인가 그날도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한 3일 정도 지속되는 회의였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회의 휴식 시간에 그때 이제 공군에 이제 상당히 높으신 분이었는데 담배를 한 대 태우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커피를 들고 이제 담배를 태우러 밖에 나갔죠. 나가서 뭐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유럽 국가에 있는 그 이태리, 스웨덴 이쪽에 그 마케팅하러 온 그런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했던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럽 국가의 그 마케터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본인들이 구매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대요. 그러면서 너무 좀 계산적인 것 같고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서 좀 불편하더라. 반면에 이제 카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상당히 편안하고 그다음에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문화가 비슷하다 보니까 웃고 화낼 때 서로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업이 잘 가서 계약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동양의 어떤 동질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상 그다음에 계약까지 이어 나갔는데 이런 분들하고의 그 인연이 상당히 좋았다고 저는 느끼고 나중에 이제 계약식에서도 그분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활짝 웃고 그리고 그분의 이제 승승장구도 당연히 빌어줘야죠. 그리고 계약 이상의 고객에게 뭔가 드릴 수 있는 부가가치들을 많이 찾아서 그렇게 이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렇게 또 이제 치열한 수출 경쟁에서 이 정서적인 동질감을 나눌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런 토대를 또 아주 비빌 수 있는 언덕을 좀 갖게 되는 것인데요. 네. 신동환 실장님. 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요. 필리핀 이 체결한 수출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고 또 어떤 내용을 좀 상세하게 담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필리핀 계약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군 현대화 사업 전반적인 일환에서 진행이 됐고요. 특히 초음속 항공기 구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기 자체 12대 구매 사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한 기지 재건 사업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항공기를 정말 임무에 맞게 쓰기 위한 무장 획득 사업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음속 항공기 획득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항공기 12대 구매 사업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됐던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공기를 막상 납품했을 때는 그 항공기가 운영할 기지가 마땅치 않아서 기지가 다 재건될 때까지 임시로 그 클라크 기지라는 데서 운영이 별도로 좀 됐던 상황이었고 결국 그 기지 재건 사업은 바사 기지라는데 FA-50이 자기 홈베이스를 삼게 되는데 그 바사 기지가 19년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야 재건이 완료돼서 그 이후로 정상적인 FA-50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약했던 내용은요, 말씀드린 대로 초음속 항공기 12대, 거기 따라가는 조종사 3명, 정비사 36명 교육이 있었고요. 거기 추가해서 후속 지원으로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수리 부속 사업, 지상 지원 장비 이렇게 납품이 되게 됩니다. 특히 필리핀 공군은 계약 협상 초기부터 저희한테 계속 비춰왔던 의도가 한국 공군처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이 할 수 있는 훈련, 한국 공군이 수행하는 임무를 기본으로 해서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에 맞게끔 항공기 요구들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초음속 항공기 12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출한 국가 중에서 가장 한국 공군하고 비슷한 사양이 들어가 있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조종사 교육하고 정비사 교육이 있는데 조종사 교육은 특히 저희 그 한국 공군의 그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한국 공군이 훈련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실제로 그 초음속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데까지 과정을 한국 공군 과정을 많이 그대로 활용해서 교육을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을 납품을 했습니다. 정비사 교육도 마찬가지로 한국 공군에서 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하였고 직접 정비에 참여해서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귀에 딱 꽂히는 단어가 한국 공군처럼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세하게 좀 전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범근 고문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고문님께서 전투기 수출은 시작과 끝이 고객의 상황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 필리핀에 FA-50을 수출할 때도 또 그런 전략이 또 빛을 발한 것 같은데, 당시 이제 필리핀 사정이 좀 다급해서 조금 이제 무리하게 인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우리 거기에 맞춰서 또 거기에 이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연입니까? 그 아시다시피 필리핀 공군 입장에서는 그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그 획득 사업이 바로 이 FA-50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권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았죠. 그리고 기대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가지민 국방장관님께서 2011년도 서울 에어쇼에 오셔서 우리 블랙 이글 팀의 공중고개 비행을 보셨어요.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관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블랙 이글 그 사랑에 푹 매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필리핀을 방문을 했었죠. 방문해서 이제 가지민 국방장관님을 면담을 할 때 장관님께서 마지막에 최대한 빨리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 뭐 심각하게 듣지는 않았어요. 모든 고객들이 다 빨리 인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절차도 많이 남아 있고 경쟁 기종들도 무수히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뭐 2, 3년 걸려야 되는 사업이니까 거기서 그러고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들었는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획득 절차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경쟁 기종들을 물리치고 저희들이 획득 결정 문서를 받게 되면서 저희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거래 방식을 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통령궁에서 법무실 주관으로 해서 정부 간 거래로 하자라는 계약 구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그때부터도 필리핀에서는 FA-50을 도입을 하게 되면 한국 공군처럼 그 모든 무기 체계와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도 갖춰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간 거래 형태의 이제 계약을 가져가게 되고, 협상 과정 중에 이제 정말로 가지민 장관께서 몇 년 전에 말씀하셨던 조기 인도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두 대부는 계약 발효 후에 그 18개월 정도 있으면 좀 보내달라는 이 파격적인 그 조건을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사실. 통상 한 2년 반 내지 3년 정도 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18개월이라고 하니까 속으로는 그랬죠. 2005년도에 F5 퇴역한 다음에 초음속 전투기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은 그렇게 빨리 요구를 할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사 차원의 이제 그 검토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공군과 정부의 좀 협조를 받게 되면은, 그래서 그 조건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2015년 말에 두 대를 성공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죠.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2017년도에 전화가 한 통화 딱 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공군 사령관이셨던 에르가 팔레나 사령관께서 좀 만나야 하니까 좀 와줬으면 좋겠다 빨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부랴부랴 이제 짐 싸들고 찾아갔죠. 그래서 사령관실에 갔더니 요청할 게 있는데 그 전체 12대를 완납을 당초 계획 대비 좀 서둘러 가지고 2017년 7월 5일이 그 당시 필리핀 공군 창설 7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기념 행사를 좀 성대하게 하고 싶고 12대를 쫙 깔아놓고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고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사실 그 사령관님께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돌아가서 사령관님 그 요청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전사 차원의 검토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3개월 땡겨가지고 7월 5일 이전에 납품을 다 해서
필리핀 공군이 요구하는 대로 12대 완납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그 당시에 또 두테르테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추가 구매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또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필리핀 공군의 그 조기 인도 요구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였는데 마지막에는 다 이루고 나서는 저희들이 추가 사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2013년도 11월 달에 순간 최대 풍속이 379km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FA50의 필리핀 수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봉근 고문님, 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인도네시아 수출과 몇 가지 비교되는 점이 있어서 이제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제 필리핀과 계약까지 소요된 기간이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다소 좀 길어졌습니다. 뭐 그 사이에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 통상 저희들이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절차가 착수가 되면은 사실 2년 반 내지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필리핀은 3년 반 정도 걸렸으니까 좀 길어지고 늘어졌죠. 이게 사실 2013년도 중반 정도에는 협상이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조건들이 다 정리가 됐는데 2013년도 11월 달에 그 특급 태풍 그 하이엔이라고 하는 게 덮칩니다. 이게 5등급 태풍이에요. 순간 최대 풍속이 379km까지 갔으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당시에 또 저희들은 인도네시아에 항공기를 납품하고 있었어요. 납품도 페리라고 그래서 비행을 통해서 납품하는 단계였는데 그때 필리핀도 거쳐서 인도네시아 납품하는 거였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하이엔이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인도네시아 납품도 영향을 받았는데 필리핀의 협상도 그러다 보니까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게 이유인즉슨 고위급 의사결정을 지휘하셔야 될 국방부 장관님께서 국가재난대책위원장까지 겸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현장에 상주하시면서 재복구를 또 진도 지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방부 내에서 고위급 의사결정체가 가동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그 재난이 좀 치유가 되고 그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도 초에 최종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뭐 이 천재지변에 뭐 태풍이 5등급짜리가 뭐 몰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시 이제 FA50 구매는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이 이제 뭐 필리핀 뭐 건국 이래 유사 이래 가장 큰 이 무기 획득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개 어려운 점이 좀 발생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맞아요.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공식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필리핀 획득 관련 법 규정이 좀 미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우리들이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항공기 수출 계약하고 이행 이런 것들이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되는 단연도 계약입니다. 단연도 계약.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는 이런 그 획득 사업이 사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까 홍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F5 저희들 공여를 할 때도 뭐 대략 100불씩 이렇게 받고서 넘긴 그런 사업이었고 특히 국방 쪽에서는 그런 대규모 획득 사업이 지난 수십 년간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
3, 4년 동안에 일어나는 이 사업 기간 동안에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죠? 구매자로서 판매자에게 이제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대금 지불 방식이 물건을 인도받고 나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항공기를 생산하는데 보통 2년 반 내지 3년이 걸리면은 미리 그런 부품들도 발주를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선 지급을 해야 되고 돈을 중도금 주고 그다음에 잔금 치르고 저희들 인력들도 투입이 되니까 또 인건비도 받아야 되고 이런 등등의 돈 흐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특수성을 갖다가 또 설명을 또 장황하게 했어요. 하고서 또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필리핀 법 규정상 어떻게 단연간의 사업에서 지불 방법을 나눠서 할 것이냐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 내부에서 이제 그런 스터디가 들어갔고 다행히 그 건설하는 쪽에는 그런 법 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규정을 좀 준용을 해서 사업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찾았던 그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항공기를 운영하다 보면은 항공기 부품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고장난 부품을 원천 제작 업체에 국내가 될 수 있고 해외가 될 수 있고 돌려보내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거 그냥 바꿔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통 저희들이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그래요. TAT라고 하는데 이 TAT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한 180일 정도까지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평균 수치고 이거를 당기려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스페어라고 하는 여분의 제품들을 구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여건도 안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날짜를 30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 난 거 고장 탐구해서 결함이 뭘까라는 이 레포트도 작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득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합의를 이루긴 이뤘었어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하이엔 태풍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계약 조건에는 그 불가항력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거는 서로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 책임에는 이제 납기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뭐 고장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납기가 많죠, 사실. 근데 이 불가항력 조건이 몇 가지가 나와요, 통상적으로. 근데 태풍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태풍에 대해서는 필리핀에서는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1년에 태풍이 평균 23개가 온대요, 필리핀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비 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필리핀은.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불가항력이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또 투자를 해서 또 설득하고 또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연 재해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도 지리적인 뭐 상황에 따라 또 달리 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어려운 점이 또 있었었군요. 네, 황교안 편집장님, 예.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이제 거쳐서 FA50을 결국 이제 필리핀이 이제 그 받게 되고 이후에 필리핀 공군에 이 전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은 예.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 FA50이 들어오기 전까지 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아음속 고등훈련기, 그러니까 중등훈련기나 고등훈련기도 아니고 중등훈련기 아니면은 OV-10 브론코라는 프로펠러 공격기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 브론코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 때 미군이 쓰던 겁니다. 그거를 넘겨받은 거라 가동률이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중등훈련기 같은 경우도 암속기다 보니까 그것들도 낡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쫓아내려 나가는 것도 막 버벅버벅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초음속 기체가 들어오니까 일단 그 대공 요격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는 중등 훈련기도 대지 공격을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필리핀 공군이 써보니까 FA-50과 그 이전에 다른 연습기용 공격기와는 지상 공격 능력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심지어 일반 폭탄을 그냥 투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장 탑재량과 정확도 두 가지 면에서 너무 달라서 필리핀 공군에서 게릴라 수탕전을 할 때 아니 이런 걸 우리 왜 진작에 안 썼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이 아마 과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렇군요. 그렇게 또 차원을 달리할 수 있을 만큼의 필리핀 공군력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이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오늘 그 첫 순서로 지구촌 최강의 군사대국 미국 편 함께 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ngratulations